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의 유리타워는 여의도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다. 최첨단 기술과 야망이 응축된 이 건물 안에서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전략기획팀이 위치한 35층은 그 전쟁의 최전선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과 진한 커피향, 그리고 미세한 오존 냄새로 가득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채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 치열한 공간 속에서 서유진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오피스룩 대신 질끈 묶은 머리와 뿔테 안경, 그리고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로 자신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의 가십이나 정치 싸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모니터 안에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닐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지금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매달려온 신규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십 개의 변수를 적용한 예측 모델을 구축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비전이 담긴 작품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며 희미한 만족감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젠치 않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비싼 향수 냄새가 그녀의 파티션 안으로 끼어들었다. 전략기획팀의 팀장 최민준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차림과 사람 좋은 미소로 무장했지만 그 눈빛에는 교활함과 불안감이 항상 공존했다. 그는 뛰어난 정치 감각과 화려한 언변으로 팀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실무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착취하는 데 매우 능숙했다. 서유진 씨, 우리 보고서는 다 되어가나 최민주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마치 자신이 프로젝트의 주도자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모니터를 대충 훑어보더니 그녀가 막 프린트한 보고서 결과물을 가볍게 집어들었다. 그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은 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발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서유진 씨 역할은 끝났네. 그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결과물이 너무나도 쉽게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아직 수습기간도 차에 떼지 못한 신입사원인 그녀에게 팀장은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내 팀장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최민주는 그녀의 체념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녀의 보고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잠시 후 팀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최민주는 회의실 전면 스크린에 유진이 만든 보고서를 띄우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기획한 것처럼 유창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화려했지만 데이터의 깊은 의미나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은 부족했다. 그는 그저 유진이 작성한 요약본을 외워서 읊는 앵무새에 불과했다. 하지만 팀원들은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최민준의 현란한 발표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역시 팀장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석입니다. 아첨의 말들이 오고 갔다. 그 시간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유진은 자신의 영혼이 담긴 결과물이 타인의 입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질식할 것 같았다. 최민주는 발표를 마치며 인심 쓰듯 유진을 한번 쳐다보았다. 물론 이번 보고서의 데이터 정리 작업은 서유진 씨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칭찬해 주도록 하죠. 그의 말에 팀원들의 시선이
아주 잠깐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다시 최민준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저 자료를 정리한 보조 인력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홀짝였다. 씁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며칠 뒤 그 보고서는 마침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 경영진 회의에 상정되었다. 최민준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발표를 준비했다. 회의실에는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젊은 CEO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불과 30대의 나이에 회사를 업계 최고로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무자비할 정도의 결단력으로 유명했다. 그의 앞에서는 어떤 거짓이나 허세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팔짱을 낀 채 최민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민준은 긴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한 대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는 유진이 도출해낸 혁신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포장하며 열변을 토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보고서에 대담하고 창의적인 내용에 감탄하는 눈치였다.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최민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번 발표만 성공하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임원이 칭찬을 건넸다. 최 팀장, 정말 놀라운 보고서로군.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건가? 최민준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제가 평소에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고 우리 팀원들과 밤새워 토론한 결과입니다.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 순간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의 힘이 있었다. 보고서의 방향성은 매우 인상적이군. 그의 첫마디에 최민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강지훈의 다음 말은 분위기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보고서 7페이지의 예측 모델에서 사용한 가중치 변수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지? 시장 변동성과 소비자 심리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수치화했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설명해 보시오. 그것은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유진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값이었다. 당연하게도 보고서를 훔치기만 한 최민준은 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최적의 수치입니다. 그는 동문서답을 늘어놓았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보고서의 내용은 천재적이지만 그것을 발표하는 자는 그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껍데기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아이디어의 수준과 발표자의 수준이 전혀 맞지 않는 기묘한 부조화. 강지훈은 회의를 마무리 지으며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이번 신규 시장 전략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데이터와 작업 로그를 내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 대표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부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분명 완벽에 가까웠다. 대담하고 논리적이며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까지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발표했던 최민준 팀장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의 대답은 공허했다. 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수치. 데이터와 논리로 세워진 제국을 이끄는 강지훈에게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단 한 번도 경험이나 감에 의존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민준 같은 인물이 이런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의 직감과 이성이 동시에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연락했다. 강 실장, 아까 요청했던 전략기획팀 신규 시장 프로젝트 관련 원본 데이터와 서버 접속 기록 전부 내 책상 위로 올려줘요. 오늘 밤은 아무도 내 사무실에 들이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찜찜한 의문의 실체를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잠시 후 강미영 실장이 두툼한 파일철과 보안 USB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강지훈을 가장 오랫동안 보좌해온 신복이었다. 그녀는 대표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자료를 내려놓은 뒤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는 오직 강지훈 혼자만이 남았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자신의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재 프로그래머 출신이었다. 경영 일선에 나선 지금도 그는 여전히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에 익숙했다. 그는 보안 프로그램을 해제하고 회사의 메인 서버에 직접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 목록과 로그 기록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먼저 그가 살펴본 것은 보고서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 프로그램의 원본 코드였다. 코드는 놀라울 만큼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 하나 없이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수년간 데이터 분석에만 몰두해온 전문가의 솜씨였다. 정치질과 말재주로 연명하는 최민준 팀장이 짤 수 있는 수준의 코드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바로 프로젝트 파일의 버전 히스토리와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SIMJ 이빌이라는 아이디는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심지어는 새벽 시간까지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을 수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기록으로 가득했다. 보고서의 첫 줄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 모든 문장이 이 아이디의 손에서 탄생했다. 반면에 최민준 팀장의 아이디인 심재재균7의 접속 기록은 처참할 정도였다. 그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5번 파일에 접속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내용을 읽기만 했을 뿐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았다. 마지막 접속 기록은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직후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이 전부였다. 명백한 공로 가로채기였다. 강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이런 종류의 기만과 무능을 가장 혐오했다. 그는 즉시 사내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SYJER을 검색했다. 화면에 한 여직원의 증명사진과 이력서가 나타났다. 이름은 서유진, 석 달 전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명문대 통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몇몇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는 평범한 이력서였다. 강지훈은 모니터 속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안경 너머에 겁먹은 듯한 눈빛 속에서 그는 오히려 꺾이지 않은 단단함을 읽어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직원이 고작 최민준 같은 자 밑에서 자신의 능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당장 최민준을 해고하고
서유진이라는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의 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유진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최민준의 협박 때문인가? 아니면 이 부조리한 현실에 이미 순응해버린 것인가? 다음 날 오후 강지훈은 예고 없이 전략기획팀 사무실을 찾았다. CEO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조용하던 사무실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최민준은 가장 먼저 달려나와 과장된 미소와 함께 아첨을 늘어놓았다. 대표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셨습니까? 강지훈은 그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고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있는 서유진의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폭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작은 나무처럼. 강지훈은 그녀를 지나쳐 최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젯밤부터 생각해두었던 시험 문제를 꺼내들었다. 최 팀장, 어제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생겼소. 그는 일부러 모든 팀원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경쟁사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6개월 먼저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어제 발표한 전략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시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지? 그것은 보고서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대답할 수 있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어젯밤 CEO의 질문을 받은 이후로 보고서를 몇 번이나 더 읽었지만 이런 돌발 상황까지는 대비하지 못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를 굴렸지만 그럴듯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우물쭈물하는 동안 강지훈은 최민준이 아닌 서유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정답은 그게 아닌데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를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의심은 이제 완벽한 확신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공로 가로채기 이상의 문제를 발견했다. 최민준처럼 능력 없이 정치력만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부하 직원의 재능을 억압하는 관리자는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였다. 반드시 도려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원석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녀가 좌절하고 떠나갈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울지를 지켜보고 싶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서유진의 인사 파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예측할 수 없는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조용하던 사자우리에 재미있는 돌멩이 하나가 굴러 들어온 것 같았다. 강지훈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은 최민준 팀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CEO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다. 그의 뒤틀린 마음은 모든 책임을 서유진에게로 돌렸다. 감히 신입사원 따위가 자신을 공영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불안감은 곧 비열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서유진을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감히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사무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최민준은 노골적으로 서유진을 향한 괴롭힘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상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본색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에게 일부러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오래 걸리는 잡무들을 산더미처럼 떠넘겼다. 과거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전부 재검토하라거나 아무도 읽지 않을 참고 자료들을 밤새워 번역하라는 식의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가 이어졌다. 유진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해냈지만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의미한 일에 소모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다. 최민준의 괴롭힘은 팀 회의 시간에 절정에 달했다. 그는 모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유진의 보고서에 있는 사소한 오타나 표현을 꼬투리 잡아 그녀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서유진 씨, 명문대 수석 졸업생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인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우리 팀에서 일하겠다는 거지? 그의 모욕적인 말에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방관했다. 몇몇은 최민준의 눈치를 보며 그의 말에 동조했고 몇몇은 불쌍한 눈으로 유진을 쳐다보면서도 감히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최민준의 권력에 밉보였다가는 다음 타깃이 자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유진은 순식간에 팀 안에서 투명 인간이자 무능한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홀로 구내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었다. 꿈에 그리던 직장은 이제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유진은 매일 아침 지옥으로 출근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첫 직장이었고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모든 부당함이 끝날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준은 마침내 선을 넘었다. 유진은 이사회의 지시로 새로운 경쟁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라면 CEO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오후 유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최민준이 유령처럼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유진의 컴퓨터에 손을 댔다. 그는 그녀가 작업하던 보고서 파일을 열고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분석 모델의 수식 하나를 교묘하게 변경했다. 아주 작은 숫자 하나를 바꾼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보고서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낼 터였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보고서의 최종 버전을 팀 전체 메일로 공유했다. 잠시 후 최민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팀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스크린에 유진의 보고서를 띄우고 자신이 조작해놓은 오류를 지적하며 경악하는 척 연기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데이터는 완전히 잘못됐잖아. 서유진 씨, 지금 우리 팀 전체를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겁니까? 유진은 스크린에 떠있는 터무니없는 결과 값에 할 말을 잃었다. 분명 어젯밤까지 완벽했던 데이터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분명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 파일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최민준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변명하지 마. 본인의 실수를 인정할 줄도 모르는 건가. 정말 실망이군. 다른 팀원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역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군이라는 비난이 가득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최민준은 그녀에게 오늘 밤까지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사실상 그녀가
어젯밤 조작된 부분만 찾아내면 될 일이었지만 그는 일부러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벌을 내린 것이다. 그날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유진 홀로 남았다. 그녀는 차가운 컴퓨터 앞에서 끝없이 펼쳐진 숫자들과 씨름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 들어온 이 회사에서 그녀는 재능 때문에 오히려 벌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다. 유진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직서를 만지작거렸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그녀의 꿈과 열정은 무자비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책상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절망의 무게에 힘겹게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고층 CEO 사무실. 강지훈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여러 개의 화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전략기획팀의 서버 접속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무실의 CCTV 영상이었다. 그는 어제 오후 최민준이 유진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파일을 수정한 기록과 지금이 시간까지 홀로 남아 절망에 빠져 있는 유진의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유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 시련 앞에서 그녀가 무너져 사직서를 던지고 나간다면 그녀는 그저 재능만 있는 나약한 인재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생각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의 정막 속에서 서유진은 밤새도록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형벌을 수행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어갔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와 수백 개의 수식을 다시 검토하며 그녀는 마치 범죄 현장을 감식하는 수사관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오류나 우연한 데이터 손상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핵심 예측 모델의 변수 하나를 변경한 흔적이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짓이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절망감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범인은 단 한 사람, 최민준 팀장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과연 누가 신입사원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윗사람을 모함하는 괘씸한 직원으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다. 그녀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밤을 새워 보고서를 완벽하게 복구해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수면 부족으로 퀭한 얼굴을 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최민준에게 제출했다. 최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봐, 이렇게 집중하면 잘할 수 있잖아.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로 팀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 그의 위선적인 칭찬은 유진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사무실 동료들은 그녀를 더욱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외톨이였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수근거림과 경멸의 눈초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재능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재능 때문에 짓밟히는 이곳은
그녀가 꿈꾸던 직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업무 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했다. 유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소지품들을 상자 안에 담기 시작했다. 입사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올려두었던 작은 화분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아버지가 선물해준 낡은 만년필까지.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던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종료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사내 메신저를 확인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스템 관리자 아이디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보통은 전체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만 사용되는 아이디였다. 호기심의 메시지를 클릭한 유진은 그 내용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메시지는 아주 짧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H를 보고서 3섹션 2문단. 소셜미디어 감성 지수 변화와 물류 공급망 효율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한 것은 매우 탁월한 통찰이었어. 누구도 쉽게 찾아내지 못했을 거요. 스스로의 빛을 숨기지 마시오. 메시지의 내용은 정확히 그녀가 첫 번째 보고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분석했던, 그러나 최민준 팀장은 물론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보고서를 겉핥기식으로 읽은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이 회사에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실력을 알아봐 준 것이다. 그것도 그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건물 어딘가에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방금 상자 안에 담았던 물건들을 다시 천천히 꺼내어 책상 위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꺼내 잘게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다시 켜고 새로운 워드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날짜와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동료들의 방광까지. 이 모든 것이 훗날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사직서를 찍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 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그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운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의 시험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익명의 메시지는 서유진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최민준 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묵묵히 따르는 조용한 신입사원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반격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무실의 모든 순간을 전쟁터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비밀 녹음 앱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가 보낸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이메일들은 모두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백업해 두었다. 또한 그녀는 이제 회사의 서버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최민준이 자신의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나 데이터를 조작한 흔적들을 캡처하여 날짜와 시간별로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한 위장막으로 사용했다. 최민준 앞에서 일부러 더 주눅이 든 척 힘들어하는 척 연기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최민준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자신의 악행에 대해 경계심을 풀었다. 그는 유진이 방역할 힘은커녕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목을 죄일 증거들을 더 많이 남기게 만들었다. 낮에는 최민준이 던져주는 무의미한 업무들을 처리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모두가 퇴근한 밤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만의 비밀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제출했던 보고서를 훨씬 뛰어넘는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시장 예측 모델이었다. 이것은 복수를 넘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그녀만의 무기였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그녀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데이터 정리원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창조할 수 있는 전략가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이 비밀스러운 작업은 그녀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다. 한편 강지훈 대표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확인한 후 최민준이라는 암 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정보 보안팀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최민준 팀장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보시오. 회사 컴퓨터는 물론 개인 이메일 금융 거래 내역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말고 강지훈의 명령에 따라 정보보안팀은 즉시 최민준에 대한 전방위적인 디지털 감찰에 착수했다. 그것은 CEO의 직권으로만 가능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들은 최민준의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검은 꼬리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 최민준의 해외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보안팀은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했고 그 끝에는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퀀텀 리프테크가 있었다. 강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즉시 두 회사 간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보안팀은 며칠간의 분석 끝에 마침내 최민준이 개인 이메일을 통해 경쟁사 임원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찾아냈다.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메시지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지난 몇 달간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의 신제품 개발 로드맵과 핵심 연구 자료들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과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공로 가로채기 수준을 넘어선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들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분노는 최민준 개인을 넘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경쟁사까지 향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최민준을 해고하는 선에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회사를 좀먹는 배신자는 물론 비겁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상대방에게까지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제 서유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뛰어난 보고서가 그의 의심을 촉발시켰고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배신 행위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구원할 열쇠를 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이제 그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의 사무실과 전략기획팀의 텅 빈 사무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적을 향한 칼을 갈고 있었다. 서유진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증거들을, 강지훈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증거들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들은 아직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묶여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덫을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강지훈 대표의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측근인 정보보안팀의 안상철 실장을 불렀다. 안 실장은 군 정보부대 출신으로 디지털 세계의 모든 그림자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강지훈은 그에게 최민준의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안 실장은 내용을 확인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 증거들만으로도 최민준을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퀀텀 리브테크까지 엮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정보를 받고 활용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최민준이라는 꼬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적의 머리까지 쳐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덫이 필요했다. 강지훈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래서 덫을 놓을 생각이요, 안 실장.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그들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거요. 그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바로 키메라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가짜 신기술 프로젝트를 만들어 최민준을 통해 경쟁사에게 흘리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회사의 최고 연구원들 중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소수 정예 인원만을 모아 키메라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가짜 설계도와 연구 데이터였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진짜 전문가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강지훈 자신도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래머 시절 실력을 발휘하여 진짜처럼 보이는 핵심 소스 코드를 직접 작성했다. 또한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프로젝트 파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심어두었다. 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유출되었는지 즉시 추적할 수 있는 장치였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며칠 후 강지훈은 최민준을 포함한 핵심 부서장들만을 소집하여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된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이 자리에서 키메라 프로젝트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1급 비밀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엄청난 잠재력과 시장 가치를 부풀려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극도의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했다. 최민준은 강지훈의 발표를 들으며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이야말로 퀀텀 리브테크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엄청난 돈을 챙길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작전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어떻게 이 정보를 안전하게 빼돌릴지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프로젝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자신의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했다. 그 순간부터 정보보안팀의 비밀 관제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감시가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최민준의 모든 디지털 활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이메일 메신저, 심지어는 키보드 입력 기록까지. 안 실장과 그의 팀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관제실에 내려와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하며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한편 이런 숨막히는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서유진은 여전히 자신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큰 건수를 물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진에게 더욱 오만하게 굴었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 활동을 감추기 위한 연막으로 유진에게 더욱더 많은 잔물을 던져주며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모든 부당한 지시를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비밀 기록 파일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밤 시간을 쪼개어 자신만의 비밀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그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그날 최민준의 가짜 실적이 아닌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틀간의 숨막히는 기다림이 계속되었다. 최민준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관제실의 모든 팀원들이 지쳐갈 무렵이었다. 마침내 스크린 한쪽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대표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안 실장의 목소리에 관제실의 모든 인원들이 긴장했다. 최민준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압축 파일을 생성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 파일을 그 압축 파일 안으로 복사했다. 그리고는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의 연락 대상은 바로 퀀텀 리프테크의 부사장이었다. 그는 메시지 창에 짧은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거래를 시작하지. 덫에 걸린 사냥감은 자신이 이제 막 숨통이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정보보안팀의 비밀 관제실. 모든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메인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최민준이 작성한 짧은 메시지와 함께 거대한 암호화 파일이 전송 대기 상태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아주 잠깐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결심한 듯 키를 눌렀다. 그 순간 파일은 그의 컴퓨터를 떠나 보이지 않는 디지털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다. 최민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거래만 성공하면 그는 곧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떠나 경쟁사의 임원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걸림돌을 완벽히 제압했고 강지훈 대표의 의심에서도 벗어났다고 착각했다. 그는 유유히 컴퓨터를 끄고 승리자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을 나선 순간 관제실은 진짜 전쟁터로 변했다. 추적 시작해. 안상철 실장의 외침과 함께 팀원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데이터 패킷은 최민준이 설치해둔 여러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이 자랑하는 최정예 보안팀 앞에서 그런 어설픈 위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팀원들은 순식간에 프록시 서버들의 방화벽을 우회하여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했다. 데이터는 마침내 한 서버에 도착했다. 목표 IP 확인됐습니다. 퀀텀 리프테크산의 개인 서버입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 팀원의 보고의 관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고 경쟁사 임원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열리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파일에 심어두었던 디지털 워터마크 역시 정확한 위치 신호를 보내왔다. 이제 최민준과 퀀텀 리프테크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다. 모든 증거 확보가 끝난 후 안 실장은 강지훈에게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작전은 성공입니다.
배신자는 물론 그 배우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관제실 안에는 그 어떤 환호성도 터져 나오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승리에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소, 안 실장.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법무팀에 넘길 수 있도록 보고서로 정리해 주시오. 그리고 감시는 계속 유지하도록. 아직은 우리가 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아서는 안 돼. 마지막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그의 냉정한 판단력은 승리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한 최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액의 거래금이 그의 비밀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회사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유진을 다시 한번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는 유진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러 세웠다. 그는 유진이 며칠 전에 제출했던 참고 자료 중 아주 사소한 통계 수치 하나를 문제 삼았다. 서유진 씨, 내가 그렇게 꼼꼼하게 일하라고 말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숫자조차 틀리면 어떡하나. 당신 때문에 우리 팀 전체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 정말 실망스럽군. 그의 비난은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억지였지만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진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모욕에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았다. 익명의 메시지와 자신만의 비밀 프로젝트는 그녀의 내면에 강철 같은 심지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최민준의 악행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 아닌 한심한 약자의 발버둥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마지막 발악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마지막 남은 자신만의 전쟁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밤새워 개발했던 인공지능 시장 예측 모델의 최종 테스트를 완료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완벽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아름다운 괴물이었다. 그녀의 걸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또한 그동안 모아온 최민준의 만행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부당한 업무 지시, 메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찾아낸 그의 데이터 조작 로그까지.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다가오는 이사회 보고가 끝난 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모든 증거를 감사팀과 대표이사실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이 넘긴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최민준의 모든 범죄 행각이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책상 위 달력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며칠 뒤에 있을 정기 이사회 날짜에 멈춰 있었다. 그는 그날을 최민준을 위한 마지막 심판의 날로 정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USB 하나를 넣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비밀 프로젝트와 최민준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책상 위 달력을 바라보며 이사회 날짜를 확인했다. 그녀에게 그날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전의 날이 될 터였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한 마지막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다. 회사의 향후 5년 명운을 결정할 정기 이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부서의 팀장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민준 팀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산업 스파이 행위로 막대한 부를 챙겼지만 이사회에서의 성공적인 발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과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정치질이 아닌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서 그는 언제나 무력했다. 그의 비열한 눈은 다시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진이 최근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 한번 그녀의 컴퓨터를 몰래 뒤졌다. 그는 그녀가 완벽하게 숨겨놓은 비밀 프로젝트 파일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대신 내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기획안을 발견했다. 그것 역시 작지만 매우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훌륭한 아이디어였다. 최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기획안을 훔쳤다. 그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였다. 그는 훔친 아이디어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곧 낭떠러지 끝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서유진은 대표이사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자신이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 것은 아닐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대한 대표이사실의 문을 열었다. 강지훈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그녀가 들어오자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며칠 전 그녀가 받았던 익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거 내가 보냈어.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 빛이 바로 회사에서 가장 높고 어려운 존재인 CEO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서유진 씨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강지훈이 말을 이었다. 최민준 팀장이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이 회사에 저지른 배신 행위까지 전부다. 그는 최민준의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일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유진은 충격적인 내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겪은 부당함은 그가 저지른 거대한 범죄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나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 그의 모든 죄를 만천에 공개할 생각이오. 하지만 이 싸움을 끝내는 마지막 일격은 피해자인 서유진 씨가 직접 날려줬으면 하오. 강지훈은 그녀에게 제안했다. 희생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 회사의 진정한 에이스로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시오. 최민준의 거짓된 발표가 끝난 후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겠수까? 그는 유진에게 혹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질문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를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밤을 새워 개발했던 인공지능 시장 예측 모델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비밀 무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화면에 구현되는 예측 모델의 정교함과 혁신적인 컨셉에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획안 수준이 아니었다. 당장 실용화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작동하는 살아있는 결과물이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직원의 잠재력이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작품에서 회사의 미래를 보았다. 그날부터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멘토링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밤마다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그녀의 프로젝트를 비즈니스적으로 더욱 날카롭게 다듬는 것을 도왔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바꾸지는 않았다. 대신 이사회의 늙은 여우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화법과 자신감 있는 발표 태도, 그리고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르쳤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동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훔친 아이디어를 포장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화려한 파워포인트 효과와 청중을 현혹시키는 미사 여구들을 연습했다. 그의 발표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번지르르 했다. 반면에 유진은 강지훈의 지도 아래 데이터와 논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를 기다리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마침내 이사회 전날 밤이 되었다. 최민주는 강남의 고급배서 경쟁사 임원을 만나 자신의 성공을 미리 자축하며 비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자가 된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과 강지훈은 텅 빈 이사회 회의장에서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어두운 회의장 안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일 복수 따위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생각하며 발표해. 당신의 진짜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 손길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파트너십이 담겨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밝아오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의 이사회 회의실은 회사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심장부였다. 길고 무거운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회사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이사들이 저마다의 계산을 감춘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작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주는 바로 그 긴장감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훔친 내부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발표는 언제나처럼 화려하고 그럴듯했다. 몇몇 이사들은 그의 실용적인 제안에 흥미를 느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주는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며 강지훈 대표를 향해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사회의 의장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순간이었다.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회사에 명운이 걸린 긴급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겠습니다. 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보였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 회사는 심각한 내부 보안 유출의 피해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상철 실장에게 눈짓했다. 안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 파일이 최민준의 컴퓨터를 통해 경쟁사인 퀀텀 리프테크의 서버로 전송되는 모든 과정이 담긴 추적 로그가 눈앞에 펼쳐졌다. 날짜, 시간, IP 주소, 그리고 최민준과 경쟁사 부사장이 나눈 암호화된 메시지까지. 그가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의 모든 증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개되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최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민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배신 행위는 안타깝게도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재능 있는 직원을 억압하고
그 공로를 가로채는 부패한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는 이어서 최민준의 공로 가로채기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SY의 깁슈 말과 CMJ저 츠르의 대조적인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서유진의 파일을 고의로 훼손한 로그 기록까지, 마지막으로 그가 유진에게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짧은 음성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최민준은 이제 배신자를 넘어 무능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관리자로 완전히 낙인 찍혔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무너져 내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민준 팀장은 우리 회사의 정보만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가장 밝은 빛이 될 인재를 꺼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능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법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제 여러분께 여러분이 그토록 칭찬했던 전략보고서의 진짜 주인이자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천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서유진 씨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회의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서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주눅든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만들었던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장 예측 모델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민준이나 과거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입력하고 자신의 모델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는지를 직접 시연해 보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사들의 표정이 점차 경탄으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발표에 매료되었다. 그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발표는 최민준이 훔쳐서 발표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편견과 부당함을 완벽하게 깨부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 이사가 시작한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의와 찬사였다. 이사회 의장은 최민준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낸 뒤 즉시 그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법무팀의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최민준은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다. 의장은 다시 유진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서유진 씨 지난 몇 년간 이사회에서 들었던 그 어떤 제안보다 훌륭했어. 우리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어. 유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연단 위에서 자신을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강지훈과 눈을 마주쳤다. 심판의 날은 끝났고 마침내 진정한 여왕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사회의 그날 이후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최민준은 산업 스파이 및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곧이어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가 워낙 컸기에 그는 수십 년의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그의 몰락은 능력 없이 정치질과 남을 짓밟는 것으로 연명하던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강지훈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사내문화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투명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익명의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했다. 회의실에서는 더 이상 직급이 아닌 논리가 우선시되었고 결과보다는 과정의 공정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두려움과 경쟁으로 가득 찼던 사무실의 공기는 점차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이사회는 약속대로 그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는 입사 1년도채 되지 않아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전략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그녀에게는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팀원들과 독립적인 연구 공간이 주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구석자리에 보이지 않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 최민준과는 정반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모든 성과는 팀 전체의 공으로 돌렸다. 그녀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높은 성과를 내는 팀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과거 그녀를 외면하고 무시했던 동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업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녀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 역시 부조리한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단 하나 강지훈 대표와의 관계는 어색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을 묶어주던 비밀스러운 동맹 관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회의실에서 마주칠 때면 그들은 대표님과 서 팀장이라는 공식적인 호칭 아래에서 사무적인 대화만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아주 짧은 순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자신의 팀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야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둘러보는 중이라고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멈춘 것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의 업무에 대해 몇 가지를 묻더니 이내 함께 퇴근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텅 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 안에 흐르는 정적이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1층에 도착할 무렵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더 이상 서 팀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우리를 묶고 있던 계약도 동맹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나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린 뒤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있어 대표와 팀장이 아니라 그냥 강지훈과 서유진으로 만나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 그의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에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저녁 두 사람은 북적이는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하고 아늑한 한옥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들은 더 이상 일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어린 시절과 꿈,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은 언제나 냉정하고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강지훈에게서 의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강지훈 역시 조용하고 연약해 보였던 유진의 내면에 얼마나 강인하고 깊은 세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시원한 밤 공기와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때 강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유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다. 유진 씨, 당신의 재능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당신을 그저 유용한 무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고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래요. 대표님은 제게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제 가치를 처음으로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보이지 않는 천재는 마침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CEO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승리는 단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승리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빛을 발견하며 마침내 서로를 찾아낸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스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